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하수구 배관에 찌꺼기가 끼면 물이 잘 내려가지 않듯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혈전 등이 끼면은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기 마련인데요.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 네. 혹시 이럴 때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물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 혈관이 막히거나 늘어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면 알수록 의학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 고지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학 알지 시간 혈관외과 전문의 김현균 원장과 그리고 내과 전문의 남수미 원장과 함께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질환 고지혈증에 대한 모든 것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따르면은 2016년 기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인구 대비 고지혈증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60대 어르신 10명 중 1명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요, 30대, 40대에서도 이 고지혈증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영균 원장님, 일단 고지혈증이 어떤 질환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지혈증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방대사의 조절 이상으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지질이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로 동맥경화증 및 각종 신장, 뇌, 말초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지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동맥경화의 주범이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과 중간 정도로 나쁜 중성지방,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녀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분명 질환이 생기는 데는 원인이 있을 텐데요. 남수민 원장님, 이 고지혈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식생활 등의 생활습관 요인도 있겠는데요. 기름기가 많은 육류나 인스턴트, 그리고 과자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할 경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체중이 늘어날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잦은 음주나 고탄수화물 식이를 많이 할 경우, 그리고 이렇게 또 살이 찌면은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비만하지도 않고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였는데도 높은 경우가 있는데 유전적인 소인은 어느 정도 타고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고 혈액 내에서 얼마나 제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소인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4분의 3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약 4분의 1은 식이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증후군이나 만성신부전, 간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이뇨제나 베타차단제,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응제나 폐경하는 경우에도 지질의 합성과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지혈증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네,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남수민 원장님, 먹었을 때 좋은 음식 그리고 고지혈증에 안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어육류와 이제 두부, 이제 우리가 단백질의 공급원을 보시게 되면 생선이나 콩, 두부는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좋겠고 보통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살코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게 그리고 가금류, 닭이나 오리는 껍데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거해서 섭취량을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육류나 생선의 내장, 그리고 이제 튀긴 껍데기, 그 가금류에 이렇게 좀 튀겼을 경우, 그리고 스팸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이 이제 가공한 고기는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곡류를 보시게 되면 곡류도 이제 정제되지 않은 통밀이나 이제 잡곡들을 이렇게 권하게 되는데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중성지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섭취량을 적절히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제된 곡류 그리고 달걀이나 버터가 이제 같이 들어있는 빵 케이크나 이제 크래커 비스켓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채소와 과일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선한 채소, 해조류는 많이 먹을수록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가지고 과일도 생과일을 먹을 경우는 우리가 이게 비타민도 이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과일도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주스로 섭취하는 것은 좀 이렇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주의해야 되는 음식을 반대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채소나 볶은 채소나 아니면 과일, 곡류에서부터 마지막에 이 어육류나 두부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먹는데 네. 고지혈증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지켜서 음식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균 원장님, 이 고지혈증도 혹시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훅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증상이요? 고지혈증은 대부분이 환자에서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선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와 연관된 증상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네. 들어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크게 증가하면 췌장염이 발생해 복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네. 일부 환자의 경우 아킬레스건에 황색종이 발생하거나 등꺼풀에 황색 판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기간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게 유지가 되면 콜레스테롤이 주로 동맥혈관 안쪽 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데요. 혈관의 경우 내경이 75% 이상 좁아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환자가 증상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라면 이미 합병증이 발생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으로 사지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팔이나 다리 혈관이 막힐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 사지 말단의 괴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혈증의 합병증에 의한 동맥경화증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막 사지가 마비된다고 하고 심근경색, 뇌경색까지 얘기해 네. 주시니까 더더욱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수민 원장님, 내가 고지혈증인지 아닌지 어쨌든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공복에 간단하게 피 검사를 해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HDL과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마다 검사한다고 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날에 최소 2번 이상의 지질 검사가 필요하고요. 만약 두 번째 지질 검사와 첫 번째 검사 결과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 지질 검사를 시행해서 최종 확인한 지질 검사 값에 따라 치료 방침을 정하게 하는데 이게 아까 슬라이드 잠깐 지나갔지만 네. 슬라이드를 만약 다시 보시게 되신다면 네.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우리가 200 아래 정도는 이제 정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HDL이 130 미만에서는 우리가 이제 괜찮다고 하고 100 아래는 이제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이제 150 아래 와 HDL 콜레스테롤이 60 이상이면 굉장히 좋다고 여겨지는데 네. 이제 경계치에 있는 경우는 이제 생활 관리에 이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이제 높은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으로 올라가 있거나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160 이상으로 올라가 있거나 네. 그 중성지방 200 이상 HDL이 40 아래 정도인 경우에서는 치료가 생활 습관만으로도 어려워서 네. 약물을 써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처음 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한 번 복용하면은 계속 맞아요. 끝까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영균 원장님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바로 약물을 치료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개개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해서 약물 치료 여부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거나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에 심장병 등이 있거나 식사와 운동요법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요법을 시작하고 나서 조절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전문의와 상담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약을 끊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을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고 네. 여러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식사요법과 체중 감량, 적절한 운동요법 등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목표치에 잘 유지가 되면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지혈증 양을 줄이거나 네. 중단할 수도 있지만 네. 반드시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는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도 식사요법 그리고 체중 감량, 운동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약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거든요. 이 고지혈증 약물은 부작용이 있나요? 남승희 원장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 통증, 근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육병증 같은 경우는 1에서 10% 정도까지 나타나서 굉장히 흔하신데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나 아니면 신기능, 간기능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 좀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증상은 약간 몸살이 나신 것처럼 그리고 운동하고 이게 뻐근하게 근육통 생긴 것처럼 아프고 다리나 허리, 어깨 원래 아팠던 부위가 조금 더 아파지기 네.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게 내가 그냥 몸살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의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뒤늦게 이 증상을 좀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복용하고 근육통이 생기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럴 경우 좀 용량을 좀 줄여보거나 약물을 잠깐 이렇게 중단해 보았다가 다시 투약해 보기도 하고 네. 다른 계통의 약물로 조심스럽게 몇 번 바꿔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감별해야 될 부분이 가장 심하고 드문 100만 명에 한 번 정도 생기는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근육이 파괴되고 깨지면서 근육통이 심하게 생기고 소변도 네. 콜라 새고 나오게 될 때 이 근육의 마이오글로빈이 이제 소변은 신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네.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오. 굉장히 드물지만 이 경우에는 얼른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끊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남수영,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난 뒤에 간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 전에 간 수치가 높으셨던 분들에게서도 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약을 복용하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신 다음에는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간 수치를 좀 모니터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약을 드셨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많이 무기력하고 피곤하다던가 소변이 이제 좀 빨개지고 눈이 노래지거나 하면은 이 경우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혈액 검사가 빨리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수민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 여자는 고지혈증에 잘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여자도 잘 안 걸리나요, 여자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수명이 길어지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젊은 사람에게서도 젊은 여성에서도 고지혈증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통계에서 6년 사이에 여자 고지혈증 환자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지혈증 환자 60% 이상이 50대 여성 60대이고 이 중 여성의 경우는 폐경을 하게 되면 이제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있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폐경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남성과 거의 동등하게 또는 남성을 더 능가해서 고지혈증이 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여성 사망 4분의 3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것인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남자보다도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여자에게서 이게 고지혈증이 걸렸을 때 폐경 이후에는 남성보다 더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고 뇌경색의 위험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크시기 때문에 폐경 후 건강관리 목록에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고지혈증도 잘 관리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네, 여성분들이 함께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콜레스테롤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김영균 원장님 도움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규칙적인 운동은 그 자체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변화가 없는데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낮추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줄여주게 됩니다. 네.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을 해도 고지혈증에는 도움은 되지만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섭취하는 지방량을 제한하고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식이요법을
반드시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고지혈증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조금씩 이제 바로 잡아가면서 제대로 좀 알아가고 있는데요. 고지혈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판넬을 준비했거든요. 고지혈증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늘 3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하나씩 떼볼 테니까 원장님들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는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말인데 이게 합병증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김영균 원장님, 이거 맞는 말일까요? 심혈관 질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또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모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약 70% 정도는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 진단의 경계에 있고요. 네. 심지어 심혈관 질환이 없는 환자들과 비교해서도 비슷한 수치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더라도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심혈관 질환에 발생할 수 있어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콜레스테롤도 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아닌 걸로 나왔고요.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남수민 원장님, 맞는 말인가요, 혹시? 사실 술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맞는 사실 말이에요? 있습니다. 네. 술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경우에 좋은 콜레스테롤 사실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술을 이제 적정량을 드실 경우에는 4mg/dL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하루 와인을 1잔에서 2잔 정도를 마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네.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는 중성지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술을 먹으면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많이 드실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그리고 1잔에서 2잔 정도까지는 드시되 그 이상은 드시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경우는 세모가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맞다고 하셔서 네. 지금 보시는 애주가분들 역시 술은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그 역시 아니고 역시 절주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세 번째 고지혈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관리와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네. 당연히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김영균 원장님 어쩐가요? 한 번에 완치가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꾸준히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심혈관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시적으로 조절이 잘 된다고 해서 완치라 생각하고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약물을 자유로 중단하는 경우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게 돼서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X.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 오늘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또 이 고지혈증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볼 텐데요.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지혈증에 관한 많은 사연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30대 직장인이신데요. 어머니가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면서 혈압도 높으신 편입니다. 가족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경우가 있었어서 저희 어머니도 혹시나 식사 관리가 안 되면 뇌경색, 뇌출혈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남수민 원장님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고지혈증, 고혈압은 뇌경색, 뇌출혈의 큰 고염 인자이기 때문에 네. 제때 검사를 받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역시 조금 전에 김영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포화 지방 함량이 많은 음식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좋지도 않고 이제 지방이 많지 않더라도
고탄수화물 식이 또한 역시 이제 좋지가 않은데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이제 하여서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협심증이나 중풍, 지방간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갖고 있는 경우는 서로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뇌경색 가족력이 있다면 네. 특히 금연, 금주도 병행하면서 식이, 운동요법과 약물요법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8가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식사량 중에서 지방 비율을 한 이제 20에서 30%까지 이제 좀 낮추도록 권장을 하겠고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을 높인 그러니까 생선이나 견과를 많이 드신 것이 좋죠. 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해조류를 하루에 35g 정도. 그러면 이제 한 끼마다 접시 이렇게 하나씩 드시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식이섬유를 많이 드신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 내 콜레스테롤을 200에서 300mg으로 감소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양을 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식사에서 콜레스테롤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닭이나 이제 오리 껍데기라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튀긴 음식들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빵과 곡류, 과일, 채소 비율을 이제 30에서 40% 정도로 이렇게 높이는 것이 좋고 짠 음식과 술을 피하고 체중 조절하는 것이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네. 다시 이게 확인해서 이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간단하게 8가지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네. 전체적인 그치? 식사량은 비슷한데 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드는 음식들은 좀 맞습니다.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에는 요행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군의 사진은 6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최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꼭 아침에 먹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던데 제가 깜빡하고 저녁에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지혈증 약 꼭 아침에 먹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이렇게 시간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은데요.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고지혈증 치료 약물은 약물 중에 스타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네. 콜레스테롤 합성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약물 개발 초기에 스타틴계 약물은 대부분 저녁에 복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보다는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환자의 복용 수능도가 좋아서 최근 스타틴계 약물은 주로 아침에 복용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의 종류에 따라서 복용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용 시간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 시간에 가능한 맞춰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아침 약을 빠뜨려서 먹는 경우 저녁에 빠뜨렸구나 생각이 났을 때 그때 챙겨 드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네. 그렇게 빠뜨리는 빈도가 너무 잦아질 때는 네. 전문의와 상담해서 저녁에 복용하는 약으로 변경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먹는 게 너무 힘드신다고 하면 저녁으로 좀 바꿔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연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엔 아산에 사시는 40대 가장이십니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선천적인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평소 제가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 등 식생활에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 고지혈증이 선천적인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영균 원장님, 이게 선천적 고지혈증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으로는 크게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특별히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혈액 중에 지질 성분이 유전적으로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중 일부 환자에서는 콜레스테롤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가족성 고지혈증이라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신체의 다양한 인대 부위의 콜레스테롤 성분으로 구성된 네. 결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눈꺼풀에도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황색 판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천적 고지혈증이 의심될 경우 심혈관 합병증이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력을 먼저 알아보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초기에 진단을 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고지혈증에 관한 다양한 정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 이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균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공부한 고지혈증과 같은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환자 본인의 치료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나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기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남수미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고지혈증은 이제 생활 습관만으로는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는 시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약물을 드실 때 혼자서 이제 결정하시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치료에 개입해서 이제 같이 스스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김빅토리아나 아나운서 알지남도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